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미국의 새로운 핵개발 계획이 드러나면서 논란도 시작됐습니다. 찬성하는 측은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필요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러고서 북한의 핵 파기를 어찌 요구할 수 있느냐는 반박도 강합니다. 북한 예술단의 한국 공연은 좋은 영향을 줄 수도 논쟁이 될 수도 있다고 미국 언론이 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시궁창 국가 발언으로 다카 프로그램과 예산안 통과가 어렵게 됐습니다. 그러나 드리머 추방은 우선순위가 아니라고 국토안보부 장관이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1년의 평가는 최고와 최저점 비율이 거의 비슷합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사주의 전 아내가 현 대통령 딸 부부를 조정해 중국을 위해 일한다는 혐의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종교를 강조하고 특별한 결혼 기념식을 해온 부부가 13명 자녀를 굶기고 체인으로 묶어두는 등의 잔혹 행위 혐의로 체포돼 세계가 놀랍니다. 시리그룹이 미국 은행권에서는 처음으로 성별, 인종별 연봉 차별을 줄인다고 없앤다고 발표했습니다. 주주들이 원해서고 해외에서도 시행합니다. 미국 소매업계의 손님의 동선과 쇼핑 습관을 분석하는 센서 깔기가 유행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예신입니다. 헤드라인에서 이제 그 월스트리트저널의 사주의 전 아내에 대해서 보도를 해드리면서 혐의라고 좀 적절하지 않은 단어를 썼습니다. 혐의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어떠한 그 법의 위반에 대해서 조사를 받고 있고 그런 혐의 이렇게 표현을 해야지 되는데 아무튼 이 내용은 이제 후반부에 좀 전해드리겠고요. 아주 재밌습니다. 미국이니까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루퍼트 머독이라는 월스트리트의 사주고 팍스의 사주고 그밖에 뭐 수많은 언론사의 사주의 세 번째 부인이죠. 아주 젊은 뭐 나이 차이가 한 37살 정도 났었던 중국계 그 부인이 지금 대통령 그 사위 딸, 그 두 사람의 아이가 만다린까지 하면서 노래도 부르고 했었잖아요. 여러 가지 중국과 관련된 그런 그 조정을 한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잠시 뒤에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게 겉과 속이 다른 것일 수도 있고요. 우리에게는 이런 것인데 너희에게는 이런 것이다 라고도 얘기도 할 수도 있고 핵무기와 관련해서입니다. 제일 먼저 일주일쯤 전에 그 허핑턴 포스트가 보도를 했었는데 오늘은 월스트리트저널이 굉장히 좀 그 강하게 좀 디테일하게 보도를 했어요. 미국이 새로운 그 핵무기를 가지려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아마 그 국방부의 핵 리뷰가 이달 말에 끝나서 발표가 되고 나면은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새로운 핵무기를 갖도록 할 것인가? 이게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그 브리핑을 받을 때 아니 왜 그 1960년대보다도 우리가 핵무기가 더 적어 그만큼 가져야지라고 얘기했었다는 그것과도 연관이 되는데 그때는 이제 대통령이 핵무기 숫자를 얘기한 것이고 이번에는 이제 새로운 그 핵무기를 개발을 해야지 된다.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런 건데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을 해보다 보면은 지금 어제부터 이미 그 한국의 그 외무장관과 미국의 그 국무장관이 만나고 다 그 밴쿠버에서 열리고 있기 때문에 캐나다의 외무장관이 조절을 다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그래서 오늘 풀데이 이제 그 컨퍼런스가 시작이 되는데 북한 핵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물론 이제 미국과 캐나다가 공동으로 주관을 하고 특히 뭐 캐나다보다는 미국이 더 힘이 세니까요.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주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외교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야지 된다. 북한의 핵은 없애버려야지 된다. 결론적으로는 이런 것을 지금 그 얘기하면서 20개국 국가가 나간 것 아니겠어요? 물론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도 할 수 있는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에 의해서 초대되지 않았기 때문에 캐나다는 원했는데도 그래서 중국과 러시아가 빠진 북한 핵 이 문제가 북한 당사국도 물론 빠졌고요. 무슨 그 결론을 내릴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고
중국에서는 이게 냉전 시대의 논리다. 그 국가로 보면은 그렇죠. 냉전 시대의 논리라고도 볼 수 있고요. 그렇게 핵을 없애야지 된다는 것을 주도하는 국가에서 내부적으로는 새로운 핵무기를 지금 만들어야지 된다고 검토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low yield 핵탄두라고 해서 저강도 핵탄두. 이게 월스트리트저널도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자세히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아마 그 핵탄두의 무게가 뭐 1킬로톤이나 2킬로톤 정도 된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는 뭐 100킬로톤에서 한 455킬로톤 정도가 되고 미국이 그 핵폭탄을 히로시마에 썼을 때 그때는 15킬로톤이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 저강도 한다는 것 또 하나는 바다에서 쏘는 그 크루즈 미사일을 그 강화한다는 이런 것인데 국방부에서 왜 이것을 검토를 하고 이렇게 해야지만 됩니다라고 주장하는가 하면은 그것은 이제 지금 중국과 러시아에 대항하기 위해서 그래서라는 거거든요. 중국은 굉장히 지금 군사력이 증강되고 있고 뭐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미국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건데 월스트리트저널도 그 부분을 지적을 합니다. 미국의 새로운 핵 전략이 핵 확산을 금지하자고 제일 많이 부르짖는 국가, 핵을 폐기해야지 된다고 얘기하는 그런 게 이제 그 미국인데 더군다나 노스코리아와 연관해서 미국 내부에서는 새로운 핵을 개발한다고 하니까 이게 뭐 국방부가 아무리 그 좋아한다 하더라도 우려하는 측에서는 이게 그 사용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새로운 핵무기가 있으면 뭐든지 견물생심이라고 이것은 그 세계의 그 안보나 그 안전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결국은 군비 경쟁만 늘릴 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뭐 그런 거 만드는 회사는 좋아하겠죠. 돈 굉장히 많이 버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 low yield라는 저강도 핵탄두라는 것은 2년 안에 배치할 수도 있다고 보도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그 트라이던트 미사일을 위한 잠수함에 탑재하는 탄도미사일이죠. 당연히. 그런 것으로 지금 그렇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 그 새로운 그 크루즈 미사일 같은 경우는 2010년도에 이미 그 다 그 은퇴해 버린 그런 그 크루즈 미사일을 대신한다 하는 것인데 중국과 러시아에 그러면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 이런 것도 지금 국방부에서 다 그 밝혀야지 되고요. 지금 국방부에서는 뭐 미국이 핵무기를 줄여가고 있는데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다른 나라들이 반대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미국도 이렇게 새로운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야지 된다. 핵 능력을 갖춰야지 된다. 다른 나라의 핵 능력을 핵을 못 쓰도록 억제하기 위해서 우리는 핵을 더 만들어야지 된다. 이게 끊임없는 이 다람쥐 쳇바퀴 도는 얘기예요. 그 핵을 쓰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핵을 더 만들어야지 된다는 얘기고 북한에게는 포기하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 월스트리트저널이 그 표로 만들어 놓은 것을 보니까 대륙 간 그 탄도미사일이 미국이 400개를 갖고 있고 러시아가 302개, 잠수함 탄도미사일은 미국이 240개, 러시아 160개, 뭐 핵폭탄은 미국이 뭐 60개, 러시아가 55개를 갖고 있는데 지상 크루즈 미사일 같은 경우도 뭐 있고요. 숫자 뭐 그 정도만 중요한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왜 바다 중심으로 이렇게 그 sea 그 베이스드 된 그 핵무기를 개발한다고 하느냐 하면은 바다의 경우는 그런 그 핵무기를 발사할 때 다른 나라의 영공에서 딱 그 지상에서 그라운드 베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허락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뭐 그 영공이라는 것은 국제 해상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방법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무기 조약에 거슬리지 않고도 할 수 있다. 제일 좋은 것은 무기를 만들어내는 그런 그 회사가 되겠죠. 그렇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비난하는 측에서는
예를 들면은 그 오바마 행정부 때에 그 국가안보 보좌관을 지냈었던 사람, 아니면 그 프린스턴 대학교의 학자, 뭐 브루스 블레어 이런 학자들은 핵무기는 폐지해야 된다. 뭘 새로 또 개발을 하느냐. 그런 것 하지 말고 이미 있는 프로그램 가운데서 사이버라던가 재래군의 그 능력을 강화하는 것을 하면서 러시아와 중국을 견제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에 비해서 이제 국방부의 리뷰를 찬성하는 측에서는 해야지 된다. 앞서 말씀드린 것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노바마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오바마가 했었던 것은 다 없애버린다는 노바마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고요. 보수층에서는 지지를 합니다. 우리가 뭐 거듭되는 얘기예요. 이 핵무기를 새로운 것을 만들어서 쓰자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로부터 우리를 더 그 강화시키자는 것이다. 뭐 이런 것은 이제 조지 부시 대통령 시절에 국가안보국에서 일했던 로버트 조셉 같은 이런 그 전문가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월스트리트저널도 뭐 결론적으로 얘기하기를 러시아와 중국으로부터의 위협뿐만이 아니라 북한에서 오는 위협을 막기 위해서도 이 같은 새로운 핵무기, 해상 베이스드 된 그런 것을 개발을 해야지 된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건데요. 결국은 도전이 있어요. 이런 그 이념적인 도전, 상징적인 도전뿐만이 아니라 돈이 있어야지 되는 거잖아요. 현대화하는 것은 만드는 데도 돈이 들고 운영을 하는 시스템에도 돈이 드는데 국방부 예산의 6.4%가 든답니다. 핵에 관한 것이요. 뭐 그래서 국방부 내부에서도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지 된다, 지금 뭐 얘기가 많이 있는데 현재는 핵무기에 관한 국방부 예산이 전체의 뭐 2%에서 3%라고 하니까 3배 정도, 6.4%라고 하더라도 3배 정도가 늘어나니까 군수 그 산업체에서는 이거 정말 해볼 만한 일이죠. 평생 이번이 아니면 기회를 못 잡는다 하고 달려들 그런 얘기인데, 국방부가 예산 증강을 못하면 그렇다고 없어지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에너지부 같은 데서, 핵에너지이기 때문에 에너지부 같은 데서 이제 이것을 할 수도 있고, 최종적인 부분은 결국은 대통령의 마음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핵 능력을 뭐 강화하기를 원하느냐 원하지 않느냐, 거기에 달린 것입니다. 뭐 북한과 다 연관이 있으니까요. 한 가지 내용을 더 전해드리자면, 그것과는 이제 정반대로 지금 한국과 북한이 일단은 뭐 평창 올림픽에 한정돼 있기는 합니다만은 대화를 계속 해가고 있잖아요. 수요일에도 대화를 해야 되고 또 그 토요일에도 뭐 평창 올림픽 전에 계속 여러 가지 문제를 의논을 해야지 되는데, 지금 특히 어제부터 미국의 많은 언론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삼지연 밴드의 그 파트너인 그 만수대 공연단이 파트너이고, 만수대 공연단이 잘 알려졌지만 이번에 140명의 뭐 노래도 하고 춤도 추고, 음악인이 80명이고 60명은 노래하고 춤하는 그런 사람인데 오케스트라가 80명이 되겠네요. 특히 이제 젊은 여성들이 많잖아요. 이것은 뭐 자본주의건 공산주의건 공통적인 것이에요. 왜 뭔가를 국가의 이념을 선전한다던가 뭐 국가의 브랜딩을 한다던가 할 때 왜 여성들을 전부 정말로 그 미니스커트 입히고 똥꼬 다 보이는 그런 옷 입히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북한에서도. 그래서 이제 북한에서도 삼지연 밴드가 그 선전 도구잖아요. 음악, 영화, 북한의 그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미술, 문학, 이데올로기와 충성심을 강조를 하는 그런 그 밴드죠. 이번에 이제 온다고 하는데, 그것도 이제 그 DMZ를 통해서 뭐 현송월 얘기도 많이 나오고요. 북한에서 다 하고 있는데, 오늘 이제 그 자세한 내용은 한국 언론에서 훨씬 많이 하기 때문에 안 전해드리겠고, 지금 85년도 이후에 남한에 보낸 예술단 가운데 가장 큰 규모잖아요. 뉴욕타임스가 지적을 하기를 이 젊은 북한 예술인단이 한국에서 서울과 강릉에서 공연을 하는데 정말 그 한국 관객에게 큰 영향을 줄 수 있고, 이처럼 긴장이 강화됐던 때 맞아 우리가 하나였지, 우리는 하나야, 이런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어쩌면 논란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것은 분명히 완전히 거의 100% 북한에 달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노래를 부르고 어떤 그 율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지금 여기 또 뭐 북한에 달려 있긴 하지만 한국 정부에 달려 있기도 하죠. 정치적인 논쟁을 피하기 위해서 한국 정부가 계속 지금 뭐 어떤 노래를 부르느냐 이런 것을 그 의논을 하고 있잖아요. 저희 그 라디오 서울 방송 한국일보가
매년 하는 그 헐리우드볼 공연도 도대체 가수가 어떤 노래를 불러줬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정말 그 하는데 많은 공을 들이고 있는데 지금 한국 정부가 북한에 일단은 의논이 끝나긴 끝났어요. 북한이 약속을 했잖아요. 한국 민요만을 부르겠다. 통일에 도움이 되는 그리고 남과 북에서 다 아는 그런 것을 우리는 하겠다 하면서 관계를 개선을 기대하고 그 한국 정부가 지금 원하는 것이 문화적인 동질성 맞아 우리는 하나야 함께 가야지만 돼 뭐 이런 것이잖아요. 그런데 막판에 북한에서 약속은 했지만 또 약간이라도 이게 어긋나는 행위를 하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북한에 뭐 만수대 공연단이라든가 삼지연 밴드라든가 이런 것은 항상 가장 그 중요한 공연에 미사일이 팍 그 등장을 하고 하잖아요. 그런 것 안 하겠다고는 했지만 완전히 끝날 때까지 안심할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뭐 하키 같은 경우는 뭐 공동 팀을 한다고도 하고 입장도 마찬가지고 이게 결국은 그 IOC에서 이번 주 토요일에 최종적인 결정을 해줘야지 되는데 북한 뭐 오는 것이요. 공연단뿐만이 아니라 선수단 오고 하는 것 뭐 그런 것인데 어쨌든 그러나 저러나 한국 정부는 굉장히 최선을 다하고 있고 좋게 될 수도 있고 걱정을 하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한다는 것을 뉴욕타임스가 보도를 하고 있는데 그 언제였었죠? 탁구는 기억이 잘 나지 않고요. 청소년 축구 함께 했었잖아요. 91년도에. 그 이후에 가장 큰 스포츠이기도 하고 문화, 음악을 그 매개로 한 이벤트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문재인 정부가 들어올 때 남북 관계에서 가장 중요하게 얘기됐던 게 이산가족, 스포츠 교류, 문화 교류, 뭐 게다가 이제 뭐 개성공단 정도 이제 포함시킬 수 있었을까요? 개성공단은 지금은 되지도 않고 또 그 유엔과 연관이 돼야지 되는 것인데 이산가족도 이번에는 그 얘기되지 않고 있고요. 본격적으로는 스포츠와 문화 이것을 어떻게 그 잘 그 활용을 할 것인가 그것이 문제로다 하고 오늘 뉴욕타임스가 보도를 했습니다. 네, 제가 잠시 뒤에 전해드릴 미국 뉴스 가운데는 하나는 라디오기 때문에 제가 수치를 많이 전해드리진 않거든요. 그런데 한국 언론에서 보는 시각과 미국에서 제가 이 그 수치를 보는 것과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헤드라인 자체를 미국 사람들 3분의 1이 트럼프 대통령의 1년을 F학점을 줬다라고 보도를 했는데 그렇게 헤드라인을 잡았는데요. 저는 그것보다는 A학점, B학점을 준 사람과 F학점을 준 사람들이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정확한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은 지금 주말에 연방정부 문 닫을 수도 있는데요. 이게 다 그 슈터, 그 시궁창 발언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이 내용은 세계에서 보도를 합니다. 13명 다 그 두 사람이 낳은 아이들인데 어떻게 아이들을 침대에 묶어놓고 성경은 계속 그 낭송하라고 하면서 다 굶어서 영양실조 걸리게 하고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요? 잠시 뒤에 전합니다. 캘리포니아주예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지금 브레이킹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요. 뉴욕타임스에서 그 보도를 했는데 사실은 오늘 그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수석 전략가가 하원 정보위원회에서 이 트럼프 그 캠페인과 러시아와의 연관 관계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지금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아침에 보니까 스티브 배넌이 항상 무슨 군인 그 점퍼 같은 것을 입고 다니는데 오늘은 그 정보위원회에 조사받으러 간다고 아주 그 깔끔하게 옷을 그 차려입고 예의를 갖춘 것이겠죠. 그렇게 들어가는 것을 봤는데 이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미팅은 그 비공개였고요. 왜냐하면 그 스티브 배넌이 캠페인 그 의장이었었기 때문에 물론 기간은 짧았지만 그런데 지금 뉴욕타임스가 브레이킹 뉴스로 전하기를 그 특별검사가 스티브 배넌에게 지난주에 그 대배심 그 소환장을 보냈다고 하거든요. 소환장이라는 것은 이게 그 소환장을 포기하고 나면은 그 특별검사에게 어떤 그 조사에 협조를 한다는 식으로 좀 약간의 그 조절이 되는가 봅니다. 법적으로요. 그래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대배심 뭐 선서하고 하든지 아니면 그냥 그 특별검사의 수사에 협조를 하든지
또 이게 포커스가 소환장을 그에게 그 대배심 소환장을 발부했다는 것은 목표가 스티브 배넌이 아니라 대통령 캠페인 자체가 러시아라는 외국이 미국 선거에 개입하려고 하는데 연관이 있는가 없는가 그 자체를 지금 조사하려고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스티브 배넌이 지난주에 드러난 것이 지지난주였던가요? 미국 그 트럼프 대통령의 아들이 러시아가 힐러리 클린턴 후보에 대해서 나쁜 정보를 주겠다 했었을 때, 나 정말 그 정보 받고 싶어 하면서 트럼프 타워에서 변호인의 배석이 없이 이제 그 사위까지요, 대통령 자레드 쿠슈너까지 함께 만났다. 그런 것은 매국적인 행위이고 그런 일이 있을 때 그것을 연방 수사국에 알리는 것이 제일 먼저 해야지 되고 정확하게 했어야지만 되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뭐 간단한 뉴스 같지는 않아 보이고요. 뭐 속보가 나오면 전해드리겠습니다. 스티브 배넌뿐만이 아니라 스티브 배넌 이전에 선거 그 의장이었었던 그 책임을 맡고 있다가 뭐 그 브레이트바트 그 스티브 배넌이 있었던 그곳에 그 기자에게 함부로 해서 뭐 밀치고 다치고 하게 해서 해고됐던 그 코리 루안도스키도 지금 이번 주에 의회에서 그 조사를 받게 되거든요. 이 루안도스키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대통령과 사이가 나쁘지는 않습니다만 원치 않았지만 해고됐고 그리고 지금 대통령과는 굉장히 그 백악관에서 가장 가깝다고 할 수 있는 호프 힉스라는 29살의 백악관에서 연봉 제일 그 많이 받는 정치 경험은 전혀 없는 그 공보국장과 원래 그 애인이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루안도우스키가 해고될 때 이 그 호프 힉스가 이 자신의 그 애인이었으니까 사귀던 사람이었으니까 뭘 좀 도와주려고 했더니 대통령이 돕긴 뭘 돕느냐고 그만하면 됐지 하고 했었다는 그런 그 여러 가지 이게 다 개인적인 그 관계들이 얽혀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대통령을 위해서 일했지만 어쨌든 해고당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어떤 그 증언을 할 것인가 그리고 예상하지 못했던 것들이 나올 수도 있고 해서 굉장히 그 주목이 되는 그 두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대통령이 카자흐스탄 리더와 만나고 있는데 그 뭐 여러 가지 그 카메라가 가 있는데 당연히 요즘 네. As the president has already said and has said again and will say again, we have broken a lot of records. We're breaking another one today. The stock market is way up. Jobs are back. Black unemployment. 네, 주식 시장도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지금 사람들한테 플러스적인 요인이 경제잖아요. 26,000까지 갔고요. 지금 뭐 145.29 포인트가 플러스가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그 실업률도 굉장히 낮다 이런 얘기, 경제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에 관해서. The president was so saying we've never been in a position like we have. 이런 정도의 그 포지션을 우리가 가져본 적이 없다. 그 다음에는 뭐 카자흐스탄하고도 잘해보겠다는 뭐 그런 얘기겠죠. 대통령 얘기를 들었으니까 대통령에 관해서는 폴리티코와 모닝 컨설트가 공동으로 여론조사를 했더니 정말 그 A학점이나 B학점을 준 사람이 답변한 사람 가운데서 34%, 그에 비해서 F학점을 준 사람 거의 비슷하죠. 1%포인트 많은 35%, D학점 11%, C학점 14%입니다. 가장 그 높은 점수를 받은 것은 경제, 뭐 일자리, 테러와의 전쟁 이런 그 분야였었고요. 남자들이 여자들보다 그 트럼프 대통령 훨씬 더 많이 점수를 줬고 공화당은 오히려 이게 뭐 점점 더 그 만족한다는 사람들도 있고 지지하는 그 기반이 전혀 흔들리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시궁창 발언 몇몇 국가에 대해서 그런 시궁창 국가에서 우리가 왜 이민자를 받아들여야지 돼? 노르웨이에서 받아들여야지 되지. 노르웨이가 thanks but no thanks라고 얘기를 했지만요. 그랬긴 했지만 그 발언에 대해서도
그 대통령의 베이스 기반은 좋아한답니다. 그 옳지. 역시 우리 대통령이 아메리카 퍼스트지. 뭘 우리가 다른 나라 사람들까지 그 먹여 살려. 시궁창 국가에서 오는 사람들까지 이런다는 거예요. 아무튼 지금 여론조사 결과는 그렇고 그 발언에 대해서는 어제 말씀드린 그 자리에 있었던 공화당의 2명 의원 굉장히 그 이민에 대해서 강성인 사람들입니다. 탐 컬튼과 데이빗 펄듀 이 두 사람은 대통령이 그런 말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백악관 사람들에게는 대통령이 했다. 근데 쉿홀이라고 하지 않고 그 쉿하우스라고 했다. 완전히 그 똥통이에요.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이게 또 백악관에서 아무리 지금 비서실장이 전화기를 아침 9시부터 저녁 8시까지 개인 전화기 쓰지 못하게 했다 하더라도 다 흘러나오는 겁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그날 목요일 날 있었던 것이 뭐 10시 30분에 뭐 딕 더빈이 도착하고 그 뒤에 린지 그레함이 도착하고 두 사람이 이제 이 추첨제는 조금 줄이고 그 밖에 다른 것으로 늘리자는 안을 갖고 갔는데 그 자리에 자신들만 있는 줄 알았는데 대통령이 그 이 강성인 사람들까지 초대를 했고 또 국토안보부 장관까지 있어서 깜짝 놀라다 시간대별로 다 나오고요.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다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백악관이나 대통령이 분명하게 그 단어를 지적을 하면서 말을 안 했다고 부정하지 않은 게 굉장히 시간이 길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다 대통령이 뭐 쉿홀이 됐던 쉿하우스가 됐던 말을 했었다는 것으로 보고 있고 이것도 대통령 지지 기반에는 전혀 영향력을 미치지 않고 그 사이에 세계에서의 미국의 위치는 점점 내려가고 있고 공화당이면서도 대통령이 그 말한 거 사실이다라고 간접적으로 시인을 한 린지 그레함 의원 그리고 그 딕 더빈 의원은 여전히 대통령은 말을 했다고 하고 대통령은 오늘 아침에 또 트윗으로 딕 더빈이 아니라 딕이 그 리처드 더빈인데 리처드의 약자잖아요. 예전에 그 리처드 리어든 LA 시장도 그 딕 리어든이라고 했던 것처럼 그런데 딕 거기에 Y 하나 붙이면 디키가 되잖아요. 대통령이 트윗에 디키 더빈은 헛소리하고 있네 뭐 이런 식으로 썼어요. 그 위태한 디키한 위태한 딕 더빈은 뭐 그랬네 하고 딕 더빈이 거짓말했다는 식이에요. 그런데 대통령 지지하는 사람들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국토안보부 장관이 드리머들은 너무 걱정할 것 없다. 지금 그 연방 예산안이 이 다카 프로그램과 이민안과 관련돼서 민주당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통과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추방하는 것, 이 드리머를 추방하는 것이 우리의 우선순위 팔러시는 아니다. 드리머가 그 범죄 저지른 것 없고 하면은 우리는 오히려 그 판사의 명령에 따른다. 판사들은 지금 미국 이곳저곳에서 드리머, 다카 그 수혜자들 내쫓지 못하게 하고 있잖아요. 그 정도 얘기 나왔고요. 이렇게 이율배반적일 수가. 이 내용은 잠시 뒤에 전해드리는 게 낫겠네요. 그 하느님 하면서 뭐 턱시도 입고 하얀 가운 입고 여기저기서 우리 결혼 몇 주년 기념입니다. 사진 찍는 사람들이 아이들을 이렇게 거의 뭐 굶어서 죽을 뻔할 때 그때 한 아이가 탈출해서 살아나게 된 그런 그 스토리와 또 새로운 그 경제 추세 잠시 뒤에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굿뉴스부터 전해드릴까요? 배드 뉴스부터 전해드릴까요? 배드이긴 한데 과거에 배드였다가 13명 아이들에게는 이제 굿뉴스가 됐죠. 이 부부가 캘리포니아주의 한국 분들 가운데서도 요즘 집값이 그나마 견딜만 하기 때문에 그 뮤리에타 여기에 사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뮤리에타에서 이 부부가 살면서 그 당시에 2011년도에 파산을 하고 한 뭐 많게는 50만 달러까지 빚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 전에는 남자가 부부인데요. 이 부부가 57살, 49살인데 남편이 그
락히드 마틴에도 다녔었고요. 2010년 그 이후에는 한 8개월 정도 노드롭 그루만에서 일을 해서 엔지니어로 일을 해서 연봉이 14만 달러를 받은 적도 있답니다. 이 부부들이 굉장히 그 종교하면서 연말이 되면은 집 앞에 뭐 그 아기 탄생 뭐 이런 것 장식들도 하고 했는데 2살에서 29살까지 13명의 자녀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 이제 17살 그 소녀가 셀폰 가지고 탈출을 해서 집에서 왜 탈출하냐면 막 침대에다가 쇠사슬 같은 걸로 묶어두고 그랬대요. 집에 들어가면 깜깜하고 막 냄새나고 6명은 미성년자고요. 그런데 제가 사진을 보니까 2016년도에 올린 사진인데도 그 가운데서 20살 넘는 그 어린이는 하나도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굉장히 어려 보여요. 전부 영양실조였었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사슬로 묶고 집에 못 나가게 하고 집 밖으로 어쩌다가 이웃이 간혹 보기를 했는데 밤에만 너무 창백해서 아이들이 마르고 뱀파이어 같이 보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튼 탈출해서 경찰에 신고하고 배고프다고 하고 지금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17살짜리 아이도 10살 정도로 보였다고 하고요. 그런데 이 부부가 이 집이 사립학교로 또 등록이 돼 있어요. 2016년도에 6명의 아이가 등록된 것처럼 그 자녀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자녀일 확률이 높겠죠. 집에 막 악취도 나고 한다는데 뭐 다른 사람들이 들어가긴 했겠어요. 그런데 이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는 알 수 없고 다만 이제 이 부부가 지금 9개 고문 혐의, 10개 어린이 뭐 방치 학대 혐의로 지금 그 체포가 돼서 각각 900만 달러 보석금이 걸려 있는데 여러 전에 그 형사법 위반 기록도 있고 말씀드린 대로 뭐 파산 기록도 있고요. 그런데 사진 같은 것을 보면은요. 그 페이스북에 올린 것을 보면은 2016년에도 뭐 여러 번 그랬는데 2011년에도 그랬고요. 라스베가스의 그 엘비스 테플에서 뭐 결혼식 어느 정도 지나가고 나면은 다시 사람들이 기념하고 하잖아요. 그렇게 사진을 찍고 비디오 클립도 올렸고 아이들도 함께 있고 똑같은 옷을 입고요. 보이가 4명이든가요? 3명이고, 거리 그 10명인데, 그리고는 뭐 어떤 아이는 뭐, 마음이 우리를 사랑한다, 마음은 loves me 라는 그런 그 티셔츠도, 마미 loves me 라는 티셔츠도 입고, 2016년 봄에 함께 찍은 사진,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래서 2009년도에 뮤리에타에서 페리스라는 곳으로 이사를 가서 뭐 4개 베드룸, 3개 베드룸, 2,400 스퀘어피트, 2013년도에 이사를 갔나 보네요. 2014년도에 이사 갔나 보네요. 35만 달러 주고 집을 사서 아무튼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지 전에는 뭐 돈을 잘 벌기는 했지만 어쨌든 인상도 보면은 그 좋았을 때 찍은 사진들 보면은 참 그 선하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 본인들이 낳은 아이들을 이렇게 해놨다 하는 것에 사람들이 너무 충격을 받고 있고 더군다나 아이들에게 계속 뭐 성경 암송하게 하고 했다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는 간단하게 이 얘기부터 전해드리고요. 이 내용이 아니고 또 하나인데 그 내용이 발견이 안 되네요. 그 시리 코퍼레이션 이 부분이요. 그 밀와키에 있는 스타트업 회사인데 이 회사가 요즘 만들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닥에 이제 그 센서 같은 것을 깔아서 우리가 의자 밑에 잘 굴러다니라고 노는 거 전 그렇게 보이던데요. 그런 것을 깔아서 소매업소에서 손님들의 움직임, 저 물건 앞에 얼마나 오래 서 있는가 해서 막 즉시 그 쿠폰을 조금만 오래 서 있으면 저희가 쿠폰 드릴게요 하고 뭐 한다는 식으로 그 뭐 향수 회사 그 말론이라는 회사 뭐 그리고 선글라스 회사 같은 데서도 이런 센서를 많이 쓰고 있는데 사무실에서도 너싱홈에서도 누가 넘어지는지 이런 것을 잘 알아볼 수가 있잖아요. 해서 앞으로는 뭐 시간 문제지 이런 것들이 너무나 아주 평범하게 쓰일 것이고 또 그렇지 않으면 인공지능 같은 것을 활용하는 소매업소에서 이게 막 널리 퍼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사람들이 프라이버시 크게 걱정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누구인지를 그 개인 정보를
개인의 행위는 모니터하지만 데이터를 가져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 그 AP통신과 인터뷰하는 것 보니까 뭐 소매업에 장사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좋죠.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제가 굿뉴스라고 말씀드린 것은 이 내용인데 이것도 제가 조금 여러분들께서 제가 리뷰를 해보니까 안 나왔던 것 같은 뉴스를 전해드리려고 한 거예요. 시리그룹이 지금 그래도 미국 백악관보다도 낫네요. 남자와 여자의 차이, 소수인종과 그렇지 않은 차이의 봉급이 1달러 받을 때 99센트 받는다. 1센트 차이밖에 나지 않는데 그것도 다 줄이겠다는 얘기거든요. 미국, 영국, 독일에서는 이제 여성에 관해서, 미국에서는 소수인종에 관해서도, 영국과 독일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강제화를 해서 4월 달부터 영국에서는 해외 기업도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시리그룹이 뭐 미국에서 아주 큰 금융그룹이지만 그래서 그런 건데 그것이 하게 된 이유가 주주가 시리그룹에게 차별 없이 해라 이렇게 압력을 넣었다는 겁니다. 주주는 물론 회사 이미지 같은 것도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그 주주는 이게 왜 그런 결정을 하게 됐냐면 아르주나 캐피털이라는 회사에 이제 컨설팅을 받고 아르주나 제가 왜 아르주나가 좋으냐면요. 바가바기타 주인공이잖아요. 힌두의 서사시 인드라의 아들 정말 천상의 왕의 여러 명 아들 가운데서 뭐 약함도 있었지만 크리슈나의 코치도 많이 받은 그 이름 아르주나를 딴 아르주나 캐피털이 주주에게 평등하게 해야지 됩니다. 해서 이제 주주들이 그 말을 듣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웃는 거죠? 전 너무 좋아요. 이 시리그룹에는 여자 간부도 전체 간부의 4분의 1밖에 안 되고 아프리칸 아메리칸도 11%, 고위직에는 간부에는 1.6%밖에 되지 않아서 이런 것들도 이제 다 고쳐야지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아르주나 캐피탈이라는 그 컨설팅 회사가 얼마나 좋은 회사냐면요. 그 밖에 7군데 다른 회사도 이렇게 압박을 한다는 겁니다. 봉급 명세서 이렇게 다 이게 대차 대조표 보면서 제정업계에선 당연히 싫어하죠. 싫어하더라도 이제 주주들을 이 회사에서 잘 설득을 하는 거죠. 이게 이득이라는 게 장기와 단기가 있는데 그리고 돈만 많이 벌면 뭐합니까? 공정하게 돈을 벌어야지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 아르주나 캐피털에서는 시리그룹 빼고도 올해 JP모건 체이스, 웰스파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뱅크 오브 뉴욕 멜론 그리고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마스터카드 이런 곳에도 주주들이 그렇게 회사에 압력을 넣어서 공평한 세상을 만들게 한다는 겁니다. 집에 가서 줄 쳐놓은 곳 바가바기타 좀 읽어야지 되겠어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이 월스트리트저널을 향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루퍼트 머덕이 나의 친구야 적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겠는데요. 지난 주말에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성희롱을 당했다 이렇게 텔레비전을 통해서 폭로하려던 그 여성에게 변호팀이 13만 달러를 주고 입을 막았다. 이런 기사가 월스트리트저널에 실렸고요. 역시 그 루퍼트 머덕의 신문인 월스트리트저널이 오늘은 이 자레드 쿠슈너에게 처음에 이제 정치 경험이 없으니까 올해 초에 그 대통령의 공식적인 직함을 갖기 전부터 주의를 미국 정보 당국의 관계자들이 한 사람이 아니라 관계국에서 줬답니다. 왜냐하면은 쿠슈너와 이방카가 결혼하게 된데 루퍼트 머덕의 그 세 번째 부인이요, 그 웬디 덕 머덕이 주선을 했잖아요. 두 사람이 사귀다가 헤어지고 했었을 때 다시 중간에 이제 웬디 덕 머덕이 다리를 놓고 해서 결혼을 하게 됐는데 그 뒤에도 계속 친한 겁니다. 그러니까 웬디 덕 머덕과 루퍼트 머덕은 이혼을 하고 나서도 쿠슈너 부부는 웬디 덕 머덕도 만나고 루퍼트 머덕도 만나고 대통령도 루퍼트 머덕도 자주 만나고 하는 거예요. 이 루퍼트 머덕은 이제 다른 여성과 지난해에 또 네 번째 결혼까지 했잖아요. 웬디 덕은 세 번째 결혼이고 왜 어떠한 그런 그 경고를 줬느냐 하면은 이게 그 중국에서 장점인 후진타오, 시진핑 이렇게 계속 이어오면서
1억 달러 정도 그 중국 가든을 그 내셔널 그 아보리텀에 만드는 것, 이곳이 이제 의회와 백악관과 5마일밖에 떨어지지 않았는데 거기다가 70푸트 높이의 타워를 짓는다고 하니까 그게 이제 감시가 될 수가 있잖아요. 의사당과 뭐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이렇게 하라고 그 웬디 덕 머닥이 계속 이제 그 쿠슈너에게 어떠한 이렇게 친하니까 그것을 이용해서 이걸 이루려고 한다 하는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쿠슈너가 이 대통령 그 말하자면 누구죠? 그 사위가 아니라 장인 어른과 시진핑이 지난번에 플로리다에서 제일 처음에 만나게 할 때도 이제 그가 그 사위가 주선을 했는데 그 사위가 그 전에 이 그 웬디 덕 머닥과 함께 중국에도 가고 이런 여러 가지요. 뭐 그리고 자신들의 어린 딸은 만다린을 배우게 하고 서로 아주 친하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 그 웬디 덕 머닥이 7년 차이로 루퍼트 머닥과 결혼을 하기 전에 원래는 그 중국의 공장장의 딸이었는데 미국의 예일 비즈니스 스쿨에 왔다가 그다음에 이제 그 스타TV 뉴스 코퍼레이션 소속인 홍콩 일하다가 루퍼트 머닥을 만나서 결혼을 했잖아요. 그리고 루퍼트 머닥의 뉴스 코퍼레이션이 중국과 여러 가지 그 딜을 하는데도 굉장히 부인이었을 때 웬디 덕 머닥이 도움을 많이 줬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정보국에서는 웬디 덕 그 머닥이 예전에 그 토니 블레어 전 총리와 로맨틱한 관계다 하는 루머가 있었을 때도 이거 미국 정보가 새 나가는 거 아니야? 뭐 여러 가지로 항상 그 주시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행정부에서도 그러한 그 주의를 줬다 하는 게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를 했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